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6일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2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군수 5명과 서일중 국회의원이 검찰에 송치됐고 홍남표 창원시장의 후보 매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선거 캠프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창원지검이 홍남표 창원시장의 6일 지방선거 후보 시절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A씨를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검찰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며 후보 매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A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입니다. A씨는 당시 사건 고발인이 자신에게 창원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후보 매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의원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요구해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도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 의원은 6일 지방선거 거제시장 선거 당시 같은 당 박종우 후보의 지원 유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병광용 전 거제시장이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발언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관련자 2명과 함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송치되거나 기소된 경남의 현직 단체장은 하동과 의령, 창녕, 산청, 거창군수로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직 단체장 가운데는 한정우 전 창녕 군수가 재임 시절 군민들에게 자서전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의 측근인 비서실장은 당시 병광용 민주당 후보의 이름을 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조직폭력배 유착설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내고 홍태용 김해시장이 후보 시절 약속한 소각장 증설 여부 주민투표를 아직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불신임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홍태용 김해시장은 장유 소각장 증설 중단이 공식 공약사항은 아니었고 현재로서는 소각장 현대화 사업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시간이 흐르면서 면역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늘지 않으면서 재감염이 더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겨울 독감 유행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보건소,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재감염 등 우려가 큽니다.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좀 걱정은 되네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침칠 수도 있고 밖이라도 그런 게 좀 걱정되기는 해요. 지난달 초 추정된 경남의 재감염률은 7.3%, 3주 만에 9.4%로 높아졌습니다. 연령대별 재감염 추정 사례를 보면 19살 미만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일주일 동안 경남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달 둘째 주 1000명대로 낮아졌다가 최근 1,900명으로 늘었습니다. 3주 만에 75%가 많아진 겁니다. 지난 8월 하순 1 이하로 떨어졌던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달 들어 3주째 1을 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명 이상을 감염시키며 확산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10월 셋째 주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간 일일 평균 관내 확진자 수는 615명으로 전주 대비 7%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률은 더디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뒤 넉 달이 지나면 면역 효과가 떨어져 다시 접종하는 것이 좋은데 4차 접종률은 1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차례 이상 백신 접종을 마치고 넉 달이 지나 추가 접종이 필요한 도민이 259만 명이나 됩니다. 이번 겨울 독감 유행과도 겹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 수도 증가세로 전국적으로 1000명당 9.3명입니다. 감염 취약시설 경우는 이제 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계속 접종 독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접종 편의 지원과 정보 제공을 한다든지 방문 접종 등으로 코로나19 7차 재유행으로 예상되는 확진자 수는 전국 최대 20만 명, 경남에서도 지금의 대여섯 배인 하루 12,000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그제 남해 이동면의 한 내리막길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6m 아래 계곡으로 떨어져 70, 80대 탑승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추락 사고가 났었는데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터진 에어백과 부서진 부품 등은 당시 심한 사고 충격을 짐작케 합니다. 경남 남해의 한 사찰 주변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6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한 것은 그제 오후 4시 5분쯤입니다. 남해로 여행으로 온 70, 80대 일행 5명이 사찰을 찾은 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70, 80대 탑승자 3명이 숨지고 나머지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차량은 비탈길을 따라 내려오다 60m 정도 되는 길이의 주차장 구간을 지나 주변에 설치된 철망을 뚫고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비탈길을 내려오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했으며 철망을 뚫고 추락하는 과정에서 두세 차례 나무에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주차장으로 갈수록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스키마크도 보이지 않았고요. 핸들 끄끈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형태로 차량이 계곡에 떨어져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여기가 한국이라서 한국이어서 그때는 신고도 안 되었습니다. 운전미숙이라고 하시니까. 경찰은 국과수에 차량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브레이크가 파손이 되면서 제동이 제대로 안 돼서 운전자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브레이크랑 엑셀레이터를 잘못 밟아서. 경찰은 기존 철망을 없애고 가드레일과 안전 표지판을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오늘 아침 창원은 8.4도에서 출발하며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았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훌쩍 올라서 평년보다도 3도 정도 높겠고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내외까지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맑은 날씨를 가져다줬던 고기압이 빠져나가며 그 가장자리에서 오늘은 구름 많은 하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은 김해와 양산, 창원이 10도, 통영과 거제 12도, 창녕 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0에서 23도 선이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현재 거창과 함양, 합천과 산청이 4도, 진주와 하동은 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바다 안개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파고는 최대 1.5m가 예상됩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모레 새벽부터 경남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는 차차 잦아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통영시 옛 거제대교 인근 해상에서 7.9톤급 연안 자망어선과 9.7톤급 연안 복합어선이 충돌했습니다. 두 선박에는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선장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마을 1호인 산청 남사 예담촌에 1시간 30분 거리의 도보 투어가 시범 운영됩니다. 도보 투어는 전문 연극 배우와 소리꾼이 마을 돌담길과 정시 고가 등 남사 예담촌의 주요 코스를 관광객과 함께 걸으며 역사와 전통, 지역민의 삶을 연극과 소리극으로 전합니다. 산청구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도보 투어를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진주 북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주시 금산면 금호지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첫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튿날 백일장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진주 북 페스티벌은 독서 문화를 넓히고 지역 독서 동아리들의 소통장을 만들기 위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회가 경남시군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창원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 의회는 최근 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창원시설공단과 창원문화재단 등 창원시 산하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식을 논의했고 조만간 창원시와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18개 시군 선관위가 다음 달 15일과 22일에 치러질 경상남도 체육회장과 시군 체육회장 선거 출마자를 위한 설명회를 어제 열었습니다.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체육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창원지법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경남 로볼랜드 재단 전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감형해 전 재단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전 본부장 B씨와 실장 C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파견과 겸직 명목으로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약 1억 4천만 원을 송금받는 등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남해를 알리고 관광기념품과 농수산물을 파는 남해로 가게가 오는 27일까지 임시 운영됩니다. 서울 종로구 서촌마을에 만든 남해로 가게는 1층은 관광기념품과 농수산물 가공품 전시 판매장으로 2층은 상주 은모래비치 포토존 등 주요 관광지 홍보관으로 꾸며졌습니다. 남해군은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더 다양한 홍보 행사를 펼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에겐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나이 들면 자녀들에게